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지금 수치를 보면은 1일 포스팅을 못 해주신 분들도 계시죠. 여기 원장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수비두밤님, 이니님, 그리고 희훈님도 하루 포스팅을 못 하셨습니다. 크리스탈님은 글 엄청 제일 많이 써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로테님도 많이 써주셨고, 기랑님도 많이 써주셨고, 재테크하는 약사님도 많이 써주셨습니다. 그다음 재테크 파이어님도 많이 써주셨는데, 원래 오늘 제가 이 중에서 이제 한 분의 좀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 기존에 발표를 한번 안 하셨던 분들 중에서 선정을 하고 싶어가지고, 원래는 저는 꿈꾸는 기버님이 오시면 기버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었는데, 왜냐면 기버님이 최근에 순위도 이제 잡히시고, 최근에 이제 글도 이제 1일 리포스팅을 하시면서 약간 열정을 불태우고 계시는 모습이 보여가지고 좀 들어보고 싶었는데, 오늘 일단 참석을 안 해주셨네. 좋은 성적을 거두신 분들 중에는 지금 크리스탈님이랑 하이어님이랑 들어와 계시네요. 크리스탈님 지난주에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야기를 또 안 하셨던 분. 향님 이야기 할 수 있으세요? 왜냐면 향님이 지금 약간 지금 저품질 상태에 빠져 계신 상태인데, 포스팅을 할 맛이 안 나실 텐데, 어떤 기분으로 하고 계신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네, 말할 수 있어요. 네네네. 그냥 저는 뭐 수익화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처음엔 관심이 없었던 터라서 그냥 1일 1포스팅에 의미를 두고 그냥 꾸준히 하는 거? 같이 하니까 그냥 진짜 늦게 퇴근해도 1일 1포스팅 할 수 있어서 그게 그냥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자꾸 글을 쓸수록 순위가 떨어져서 이 그러니까요. 글을 안 쓰면 올라가나 한번 그것도 지켜보고는 싶은데, 근데 그거는 뭐 아닌 것 같고 해서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언젠가는 지금 순위는 이제 지속적으로 좀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네. 네.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이거 블랙키 말고 웨어이즈 포스트라고 해서 내 포스팅이 노출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한꺼번에 좀 체크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도 있는데, 거기 해봤어요. 네, 형님 것도 저도 해보니까 그건 일단 문제 없는 거로 뜨기는 하는데. 2개가 안 뜨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그래서 그건 네이버에 그 고객센터 문의에 해놨어요. 아, 해보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컨설팅 할 때도 형님한테 한번 조언을 드렸었는데, 만약에 내가 글을 썼는데 노출이 되지 않으면 검색 노출을 반영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네이버한테 그러면 공식으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건데, 아니 답변을 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노출시켜주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뭐 안 된다라고 하면은 어떤 저품질과 관련된 어떤 그런 내용들에 대한 답변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형님한테도 검색 노출이 안 되는 경우들은 네이버에 직접 문의를 하거나 검색 노출을 요청하는 행위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조언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작성한 글쓰는 지난번에 비해 가지고도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열심히 해주시는 모습들이 보였어요. 그래 지금 여기 재테크 파이어님 산책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재테크 파이어님도 지금 몸도 안 좋으신데 또 10개를 또 이번 주에 작성을 해주셔가지고, 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응원을 좀 해주시고 계셔가지고 또 감사합니다. 재테크 파이어님. 네. 그다음에 이웃수 변화, 지금 크리스탈님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웃수 변화는 지금 2주차에 보시면 이런 모습인데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치를 또 입력해 주시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증가됐는지 정확히 이제 좀 체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일단은 가장 많이 해주신 분이 작심백일님이에요. 1주차에도 작심백일님이 이웃수가 가장 많이 늘어났었는데, 그다음에 2주차에도 이렇게 굉장히 이웃수가 많이 늘어나신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이것과 순위 변화와 또 관계성을 살펴볼 필요도 있는데, 재테크하는 약사님도 이웃수 엄청 많이 늘어났잖아요, 단기간에. 근데 아시겠지만 재테크하는 약사님도 순위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이제 예를 들면은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우리가 뭐 좀 논리적으로 살펴보자면은, 이웃이 많아지면, 그리고 새로 이웃을 추가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웃 태그를 꺼놓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통상 내 피드에 올라온 글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좋아요를 눌러줄 가능성도 높고, 댓글도 많이 달아줘요. 작심백일님 거 블로그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기 댓글이랑 좋아요가 엄청 많이 달립니다. 여기 보면은 또 다
이 뭐냐 댓글을 달아주는 활동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일단 이 블로그 그 순위 변화가 엄청나게 빠르게 일어났을 수도 있다라는 또 관점으로 우리가 좀 접근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심백을님 아까 그 친정집에 쭈그리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야기하실 수 있으신가요, 작심백일님? 네, 이야기 한번 어떻게 이웃수가 이렇게 네. 일어났는지 이야기 한번 해주시겠어요? 저는 근데 약간 글 쓰는 거보다 차라리 이웃 추가하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그냥 이웃 추가는 딱 한 30분 정도 시간 잡고 약간 기계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아까 노메스드님이 알려주신 것처럼 약간 좋아요 많이 달린 이웃님한테 가서 거기서 이제 좋아요 딱 펼친 다음에 딱 하나 문장 복사복 붙여넣기 하면서 그냥 약간 기계적으로 막 하면서 30분 정도만 하면은 이제 이웃수 추가 오늘 할 거 끝났다고 딱 뜨거든요. 그냥 그러면은 막 손목이 진짜 아픈데 그냥 이거는 할 수는 있는 부분이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했는데 사실 이게 이제 말씀하셨듯이 좋아요랑 댓글이 너무 많이 달리다 보니까 오히려 살짝 부담되는 부분도 있어요. 지금은 그걸 하나하나 답방도 가야 되고 하는데 너무 버든이 걸려서 '이게 맞나?' 싶은 그런 생각이 지금은 딱 들고 있네요. 음. 음. 맞아요. 이제 이게 이웃수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은 모든 이웃을 관리하기 힘들어지는 시기가 분명히 올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시기에는 뭐라고 해야 될까? 조금 이제 비중을 좀 낮춰갈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웃을 엄청나게 많이 내가 추가하는 시점이니까 댓글도 많이 달아주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통상은 내가 댓글 한번 달아주고 또 가서 댓글 달아주면은 또 이렇게 지속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럼 나중에는 이제 지금은 이제 조금 내가 블로그를 빨리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런 활동을 한다라고 하지만 나중에 가게 되면은 그게 이제 시간이 막 30분, 1시간씩 늘어나게 될 텐데 그때는 이제 시간을 줄여야 됩니다, 결국에는. 왜냐면은 그렇게 그 활동을 하는 것보다 내가 그 시간에 글을 하나 더 쓰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이제 이웃수가 많이 늘어나 가지고 소통량이 엄청 증가했을 때 그것도 이제 시간 리미트를 걸어 놓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웃 소통에 한 30분 정도만 시간을 할애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시간 리미트를 딱 걸어 놓고 하시는 게 나중에 아마 그 소통 스트레스를 좀 덜 받은 상태로 이웃을 블로그 활동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이번 2 주차에는 또 확실히 이웃을 많이 늘려주신 분들이 많았어요. 또 크리스탈 님도 이웃을 2 주차 1 주차에는 거의 안 하셨는데 2 주차에는 굉장히 많이 하셨고요. 이제 그러니까 또 크리스탈 님도 또 그것과 연계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순위도 좀 많은 폭으로 또 상승이 되셨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기랑 님도 많아졌고요. 민열이 님도 많아졌고. 근데 이게 물론 다른 요소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순위가 올랐겠지만 통상 순위가 좀 꽤 오르신 분들을 보면은 이런 이웃이 늘어나는 활동이 좀 많았다라는 어떤 공통점을 저희가 좀 뽑아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순위 변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사실 어 그 블랙키위가 한동안 계속 업데이트가 안 되다가 갑자기 업데이트가 한번 딱 되면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순위가 폭발적으로 올랐어요. 그래서 일단은 꿈꾸는 기본인 같은 경우에는 순위 검색이 안 되고 있었는데 엄청 올랐고 돈일기님 같은 경우는 1 주차에도 순위가 많이 올랐는데 2 주차에도 순위가 엄청난 폭으로 올랐어요. 나머지 분들도 다 대부분 순위가 오르셨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최 원장님 같은 경우에도 순위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3만 위권으로 진입을 지금 하신 상태고 다른 분들도 다 올랐죠. 선불리 님도 많이 올랐고 이니님 같은 경우에도 원래 순위 안 잡혔는데 이제 순위에 잡히기 시작했고 작심백일 님도 많이 올랐고 스테카는 약사님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 지금 6만 등대까지 진입했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올랐거든요. 조이 님도 그렇고 그리고 김주임 님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검색이 안 되시다가 또 검색이 되셨고 크리스탈 님도 검색이 안 되시다가 다시 순위 검색이 안 되시다가 되셨고 희원 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엄청 많은 분들이 순위가 일단 올라가 있으니까 어쨌든 긍정적인 방향으로 근데 이제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블랙키위가 그때 업데이트 계속 안 되다가 한 번에 업데이트 하면서 우리 순위가 다 오른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그래 가지고 또 다른 분들 블로그도 많이 검색을 해 봤어요. 근데 순위가 내려가신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왜냐면 이게
순위는 정해져 있는 거니까 누군가 오르면 당연히 누군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순위가 올랐으면 다른 사람들은 분명히 또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순위 변화에서 이제 김주임 님도 크리스탈님한테 한번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순위가 똑같았어요. 중간에 올랐는데 순위가 똑같은 순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라고 해야 될까? 어느 정도 제가 느끼는 거는 이게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수, 그러니까 최적화, 뭐 준체, 막 이런 단계들 있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일단 갑자기 뭔가 지수가 변하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수가 딱 뛰어넘었다거나 그런 부분에서 이제 순위가 갑자기 똑같이 잡히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블랙키위라는 이 플랫폼이 정확히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제공을 하는지 공개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 순위는 그러니까 우리의 그 계속 말씀드리면 동기를 부여하는 차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순위가 증가하고 있구나, 내가 블로그를 좀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냥 기본적으로 이 블랙키위에서 말하는 요거는 상위 노출을 기준으로 순위를 잡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쟁 강도가 높은 키워드에 내가 글을 많이 노출시키면 순위가 올라간다, 이런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냥 명문화돼서 표현되어 있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좀 상위 노출 경쟁이 센 키워드에 노출을 시킬수록 순위 상승폭이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건 제가 최근에 이제 크리스탈님 이야기를 자꾸 드리는 거는 이 키워드가 약간 독특했기 때문이거든요. 이 키워드, 그러니까 그 노출, 지금 상위 노출이 되고 있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만 아마 크리스탈님은 분명히 유입이 꾸준히 좀 지속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그게 이제 재테크하는 약사님이랑 작심백일님이랑 좀 다른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작심백일님도 하루에 막 5,000 방문자 오셨고, 재테크하는 약사님도 방문자가 엄청나게 한 2,000, 3,000까지 늘어났었어요. 그 이유는 공모주하는 키워드, 부평의 물난리라는 키워드, 그게 이제 엄청 일시적인 키워드여가지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어쨌든 경쟁 강도가 있는 키워드에 상위 노출을 시켰기 때문에 순위가 폭발적으로 오르긴 했는데, 크리스탈님은 참 신기하게 진짜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 지속성이 있는 키워드를 발굴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지금 상위 노출을 시키고 있어서 유입도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순위도 증가폭도 아마 이 이후에도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지금은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 순위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지만 또 이게 한번 당연히 팍 상승했기 때문에 그 다음 상승까지는 또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건 아니니까 또 아마 좀 내려가는 시기가 있을 텐데, 또 이거는 말 그대로 내가 동기부여하는 차원 정도에서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여기 참 여기 지금 순위 오르신 분들 중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으면 원래 희호님 이야기 하실 수 있나요? 희호님이 이제 순위로 진입을 하셔가지고. 채팅 마이크 연결이 안 되시는군요. 네. 시간이 그러면은 이 다음에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순위가 지금 이제 안 잡히다가 순위가 잡히신 것에 대한 이제 소감이나 노하우. 시간 좀 걸리신다고 하니까 준비되시면은 이야기해 주세요. 네. 그다음에 다음은 방문자 수 변화인데, 이 부분은 수치가 아마 안 맞을 거예요. 방문자 수가 지금 감소한 형태로 뭐 똑띠부엉님이나 로테님이나 방문자 수가 이제 이건 주간 전체 방문자 수로 제가 종합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안 맞을 수 있어요. 왜냐면 중간에 그 데이터를 입력을 안 해주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단순 덧셈으로 한 거기 때문에 수치가 이렇게 로테님 같은 경우에 중간에 이제 코로나 걸리시고 해가지고 이거 입력을 잘 못 해주셔가지고 그런지 방문자 수가 이렇게 떨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실제 데이터와는 좀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방문자 수는 전반적으로 또니님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어요. 1주차랑 2주차에 비해 가지고 1주차에 요만큼, 1주차 전체에 요만큼이었는데 2주차는 약 2배 정도 방문자 수가 증가한 거를 볼 수 있죠. 손블리님도 마찬가지고, 수비두밤님도 증가했고, 작심백일님도 증가했고, 그다음에 재테크바이어님도 이게 이제 재테크바이어님은 이제 기록이 맞을 수 있는데, 그 지난번에도 지난주 주간 회의 때도 한번 말씀하셨죠. 일시적인 내가 키워드를 사용을 해서 가지고 노출이 됐었는데 아마 그게 끝나면 내려갈 거다라고 하셨는데, 예상하신 대로 이렇게 어느 정도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재테크한 약사님도 아마 다음 주에는 좀 내려보실 수 있겠죠. 그 공모주 키워드를 작성하셔가지고 일시적으로 순위가 올랐었거든요.
나머지 분들도 대부분 이제 조금씩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콩지님은 감소하셨네요. 네, 크리스탈님, 그리고 후나님, 희호님, 다들 조금씩 이제 증가하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일단은 이거 방문자 수 변화 듣기 전에 그 희호님이 아까 순위 변화 올라오신 거 이야기할 수 있다니까 한번 희호님 이야기 듣고 갈게요. 네. 희호님 이야기 한번 해주시겠어요?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희원입니다. 제가 블로그를, 이 블로그는 거의 이번 연도에 새로 만들어서, 거의 지수가 없다시피 했었고, 순위가 계속 열심히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잡혀가지고, 사실 좀 많이 속상해하고 있었는데, 제가 SNS를 진짜 이것저것 많이 운영을 해봤을 때, 모든 SNS가 다 그걸 지향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로 나오는 기능이나 거기 안에서 남들이 써보지 않는 기능들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써보는 거를 되게 지향한다고 항상 느꼈어요. 그래서 저도 뭐 유튜브나 이런 거를 항상 다양한 기능들을 써보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블로그는 사실 제대로 운영하기 전에는 그냥 이미지랑 글만 쓰다가 이번에는 좀 노메세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영상도 넣어보고 또 그 PC로는 이게 없는데 모바일 앱으로 이제 올리면은 내가 올린 영상을 GIF로 진짜 쉽게 변경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기능도 적절하게 사용하면서 또 개인적으로는 그 GIF로 썸네일을 했을 때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누르는 것 같기도 하고 저조차도 잘 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에 보여서 더 누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능도 다양하게 써보고 썸네일도 좀 각 주제마다 통일해 가면서 만들었어요. 캔바라는 사이트에서 템플릿을 제가 조금 나름대로 변경해 가면서 만들었더니 조금 더 사람들이 정돈된 포스팅을 보고 더 여기에 좀 양질의 정보가 있다고 생각하고 많이 들어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키워드도 이번에 한번 컨설팅 노멜세드님하고 진행했을 때 띄어쓰기조차도 키워드의 그 순위에 반영이 된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닫게 됐었고 그래서 블랙키를 저도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료다 보니까 좀 1분마다, 그러니까 3번 검색하고 1분마다 좀 기다려줘야 되고 하는 단점이 있긴 한데, 그래도 좀 그거를 열심히 활용하면서 좀 열심히 반영해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네, 방문자 수 변화 많이 있으신 분들 중에 지금 민현님 안 계시고 또니님 이야기 하실 수 있나요? 또니님이 방문자 수가 이게 합산이 아마 제대로 됐다면은 꽤 많이 오르신 걸로 보이는데 이게 어떤 뭐 노하우나 소감 뭐 편하신 대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야기하실 수 있으세요, 또니님? 지금 제 소리 들리나요? 네네네, 잘 들립니다. 제가 뭐 크게 말씀드릴 건 없고 제가 예전 운영하면서 이제 키워드를 되게 중요하다고는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검색해 보다가 이제 제 마음대로 좀 생각하고 이거면 노출이 잘 되겠다 하고 좀 이제 좀 소홀히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3기 요거 활동을 통해서 이제 블랙 키위 조회해 보는 거 이제 배우고, 글을 쓰고 옛날에는 키워드를 정했는데 지금은 거꾸로 키워드를 보고 이게 노출이 좀 될 만하겠다, 아니면 내가 뭐 생각한 키워드는 너무 세서 내가 올려봤자 큰 순이익을 기대할 수 없다, 이런 거를 이제 좀 파악해보고 이제 좀 더 경쟁력 있는 키워드를 선정하는 방법을 좀 알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올린 글들이 대부분 조회수에 이제
다 차지를 하고 옛날에 올린 거는 뭐 거의 노출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방문자 수도 늘고 이제 좀 더 이제 센 키워드도 도전해보고 싶은 이런 마음도 들고 이제 그러고 이제 이웃도 꾸준히 이제 늘려라 하셔서 예, 이제 좀 귀찮지만은 꾸준히 이제 조금씩 늘리면서 그걸로 인한 또 방문자 수 변화도 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좀 예, 블랙키를 이제 더 활용해서 더 이제 꼼꼼히 키워드를 예, 발굴하고 있습니다. 네. 예, 뭐 다른 거는 뭐 다 똑같은 걸로 생각돼요. 예, 이상입니다. 네, 소니님 감사합니다. 네, 기랑님이 지금 카톡방에 아까 이야기하시면서 들어오고 싶어서 이야기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원래 기랑님 이거 작성한 글수 요거 시키려고 했었거든요. 작성한 글 많이 작성하셔가지고 어떻게 글을 잘 작성하셨는지 한번 의견을 드려보려고 했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기랑님에게 듣고 싶은 거는 여기 사실 그 브랜딩 블로그로 해가지고 이제 나의 판매와 이게 연결되어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그래서 기랑님한테는 그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글 쓰는 거랑 그다음에 뭐 그 예를 들면 매출이라고 해야 되나? 나의 사업과의 연계성에서 부분에서 예전에 사실 어느 정도 도움을 받으셨다고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나중에 또 그런 부분까지 연계했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지 궁금해가지고 기랑님 질문이 좀 당황스럽거나 그런 건 아니시죠? 네, 뭐 당황스럽진 않습니다. 네. 아 근데 저는 그 한 10년 전부터 블로그를 진짜 꾸준히는 아니더라도 계속 해왔던 사람이고 그냥 제 이야기를 SNS에 남기는 게 그냥 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블로그 하기 전에도 페이스북 우리 10년 전에 대학 다닐 때 제가 대학 다닐 때쯤에 페이스북으로도 저는 제 기본적으로 브랜딩을 좀 많이 해왔어서 예전부터 그쪽으로 계속 일을 받아왔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 자체가 SNS에 제 이야기를 올리고 그냥 제 생각 올리고 일상 올리는 게 그냥 부담스럽지 않은 사람이고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사람이어가지고 뭔가 어떤 일기를 쓴다든지 뭔가 어떤 느낀 점을 쓴다든지 뭔가 오늘 뭐 살다가 좀 깨달았던 것들이라든지 그런 것들 조금 뭐 써내려가는데 일단 불편한 사람이 아니어서 그냥 전 일단 그게 좀 편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제 글 쓴 것도 보면 전부 다 그냥 제가 어차피 수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수업에 관련한 어떤 리뷰 글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아니면 어디 행사 갔다 왔다, 행사 갔다 와서 이런 걸 한다. 그냥 기본적으로 지금은 글을 쌓는데 좀 중점을 두고 있어서 주제가 조금 중구난방하긴 해요. 가끔씩 뭐 맛집도 쓰고 어디 갔다 온 것도 쓰고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브랜딩 블로거라서 내가 어떤 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내가 어떤 교육을 하는데 어떤 교육 철학을 가지고 수업을 하는 사람인지 그거를 사람들한테 알려놓게 되면 그걸 조금 써놓게 되면 그걸 보고 그냥 저라는 사람이 궁금해서 그림 배우러 오는 학생분들이 대부분이고 그거 보고 이제 기관에서 문의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뭐라도 그냥 계속 썼어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게 맞을까요? 갑작스럽게 제가 들어와가지고. 네. 아니면 그거 아니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으면 하셔도 돼요. 그건 아니고 지난주에 이제 회의했을 때 이제 글 많이 쓰고 이제 계속 이유 추가하신 분들도 많고 이런 분들 막 발표를 시키시더라고요. 근데 저 자체가 이게 뭔가 제 MBTI는 INFP거든요. 나서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런데 그래도 뭔가 좀 친해진 어떤 그룹의 사람들 속에 있으면 뭔가 에너지 풍기는 걸 되게 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발표하신 분들 보고 조금 셈이 났거든요. 나는 왜 저렇게 열심히 안 했지? 나 다음 주에 겁나 열심히 해가지고 무조건 하루에 글 2개 이상은 써서 뭐라도 써서 발표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번 주 진짜 열심히 그냥 달렸습니다. 그냥 열심히 달렸어요. 제 글 보면 글자가 엄청 작은 것도 있고 사진 한두 개만 있는 것도 있긴 한데 그냥 어차피 그렇게 남기는 글 자체가 그냥 제 기록이고 그리고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제 얼굴을 내놓고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이라서 그냥 다 막 썼었어요. 근데 이제
아침마다 다른 분들 이제 그 블로그 쓰시면 오전부터 링크를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기수 때는 사실 노맨세드 뭐라고 하나 아무튼 노맨세드님이 그냥 이제 이거 해봅시다 해서 진행했던 거라서 뭔가 무조건 매일 일일 포스팅은 해야지라고 모인 게 아니고 그냥 합시다 해서 모였던 사람이라서 조금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뭔가 그랬었는데 지금 우리 한 달 동안 모여서 글 써서 뭐 일일 일포스팅 무조건 합시다 안 하면 뭐 이제 강퇴입니다 이런 조치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노매세드님 없어도 사람들끼리 이런저런 공유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저도 뭔가 더 이 속에서 아 나도 한마디 더 껴들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 반갑네요. 말이 너무 많죠? 감사합니다. 네. 아니 이게 확실히 그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건 저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답변 드리지 못하는 부분들도 다른 분들이 먼저 보신 분들도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자기 생각이나 이런 것들 이야기해 주시고 사실 이게 이걸 운영하는 목표이기도 했고 저는 이게 팀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막 다 나서서 모든 걸 답변해 주는 것보다 서로 아는 부분들은 서로 답변해 주고 이런 게 이제 좀 더 많은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기장님이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쵸. 그다음에 아까 이거 순위 변화 잠시만요. 우리가 이거 순위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 안 들었었죠? 아니구나. 희호님 이야기 들었었구나. 네. 방문연수 변화, 또니님 이야기 들었고. 혹시 지금 여기 기랑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또 이야기하고 싶은데 못 하시는 분이 있으실까봐 민현님도 지금 좀 늦게 들어오시긴 했는데 민현님도 사실 그 성과가 이번 주에 더 좋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서 자기 지금 2주차, 1주차, 2주차 데이터를 좀 비교를 해봤는데 이 중에서 자기가 좀 이 부분은 꼭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 딱 한 분만 이야기 들어보고 가고 싶은데 혹시 있으신가요? 이야기 하실 분? 네, 없으십니까? 최 원장님이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니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여기까지 일단은 그 2주차 결산을 마치고 2주차 전반적으로 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1주차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성과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전 채팅방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1주차에 비해서 2주차는 좀 더 활발하게 소통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고 뭔가 좀 더 긍정적인 에너지들을 많이 주고받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마 3주차, 4주차에도 문제없이 다들 모두들 완주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주간 리뷰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제가 2주차에는 그 내용을 포함을 안 시켰어요. 그러니까 1주차에 컨설팅을 하면서 이제 2주차에 컨설팅 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이제 나왔던 내용들이 사실 1주차랑 중복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 부분을 일단은 좀 제외를 했습니다. 제외를 했고 아까 사실 기랑님한테 잠깐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은 그 브랜딩 블로그랑 잠시만요. 그러니까 브랜딩 블로그로 운영을 했을 때 어떻게 운영을 하면 좋은지에 대해 가지고 제가 저도 이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키워드를 내가 노출시켰을 때 나의 상품과 연결될 수 있는 키워드들을 골라 가지고 그런 것들 정리를 해놓고 그 키워드를 선점하는 활동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브랜딩 블로그를 혹시 운영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카카오뷰 수익이라는 그 수익과 관련된 전자책을 작성을 했고 카카오뷰 수익이라는 그 키워드가 인플루언서 키워드 챌린지에 있기 때문에 그 키워드를 제가 1등을 항상 하기 위해 가지고 글을 반복적으로 발행을 합니다. 순위를 체크하고 순위가 내려가면 또 다시 글을 써가지고 그 순위를 1등으로 만들어 놓고 그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글에는 근데 이제 카카오뷰 수익화 전자책과 관련된 링크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동으로 이제 내 글이 노출이 되고 그게 이제 나의 상품 판매와 연결될 수 있도록 이제 이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키워드들을 내가 나중에 브랜딩 블로그 아니면 혹시 내가 어떤 판매를 하고자 하는 상품들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조금씩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작성을 해 두시면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행가 이렇게 쌓이게 될 테니까 나중에 아마
좀 더 시너지 효과가 크게 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만 한 가지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플루언서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이게 조금 뭐 사람들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내가 무슨 인플루언서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인플루언서라는 게 그냥 영향을 좀 끼치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 언어의 정의만 보면은. 근데 네이버 인플루언서는 다른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인플루언서들이랑은 약간 저는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에서 인플루언서다라고 하면은 뭐 팔로워가 막 뭐 5만 이상, 10만 이상 이렇게 되는 사람들, 내가 사진 한 장 올리면은 그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좋아요 눌러주고 반응을 해주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네이버 블로그는 인플루언서가 이제 약간 좀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컨텐츠를 꾸준히 생산하고 퀄리티 있게 생산을 하면 누구나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인플루언서라는 게 내가 이제 블로그를 통해 가지고 무엇인가를 해 나가려고 할 때 반드시 이제 중간 목표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요소 중에 하나이거든요. 블로그를 더 성장시키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인플루언서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그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장벽을 좀 그러니까 나도 될 수 있다라는 그 장벽을 좀 낮추고 어떤 사람들이 되었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이거를 내가 좀 또 그런 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인플루언서는 누구나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다고 네이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누구나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네이버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공개하고 있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보면은 좋은 콘텐츠, 꾸준한 활동, 한 가지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인플루언서가 되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는 부가적인 내용들이 없어요. 일단 공지되어 있는 게. 그다음에 난 당연히 좋은 콘텐츠를 꾸준히 생산해야 되고 한 가지 주제에 대해 전문적으로 생산을 해야 된다. 요 세 가지 결론을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정할 수 있잖아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네. 내가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면. 만약에 내가 주제를 다양하게 운영을 하더라도 인플루언서가 되겠다라고 하면은 한 가지 주제에 집중해서 운영을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다른 방향으로 운영하면서 인플루언서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안 맞잖아요, 말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고 여기도 이제 인플루언서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건데 다 지속적으로 똑같은 이야기만 합니다. 좋은 콘텐츠를 꾸준히 해야 된다. 그다음 내 주제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들을 항상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실질적으로 어떤 전문가 집단이 그 네이버 인플루언서 블로그도 키워야 되고 인플루언서가 돼야 되고 이런 것까지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뭐 우리가 생각하는 전문직이라고 하면은 여기 최 원장님도 계시지만 의사분들이 있을 수 있고 변호사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노무사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제가 경제 분야를 좀 보니까 그리고 뭐 사진 작가분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모두 다 이렇게 블로그를 운영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네이버에서 이야기하는 인플루언서들은 블로거들 중에서도 뭔가 꾸준한 그 한 가지 분야의 컨텐츠를 꾸준히 생산하는 사람을 인플루언서로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이런 부분들이 그 전반적인 온라인 그 플랫폼들의 흐름 속에서 네이버도 이게 하나의 생존 전략으로 택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그 유튜버 같은 경우에 보면 유튜브는 뭐 10만이 되면 실버 버튼 주고 뭐 몇만이 되면 골드 버튼 주는 뭐 버튼 주잖아요. 어떤 뭐 1000만 이상이 된 구독자가 되면은 뭐 다이아 버튼도 주고 그런다는데 이게 약간 그러니까 중간 목표라는 게 이렇게 하나씩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밟아갈 수 있는. 근데 네이버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중간에 뭐 이달의 블로그를 선정해주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정말 그 엄청 소수 인원들이 하기 때문에 네이버도 이제 이게 하나의 생존 전략인 거죠. 인플루언서라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우리 플랫폼으로 떠나지 못하게 수익을 좀 더 주면서 잡아두겠다라는 전략인 거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죠. 그래서 네이버 인플루언서가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당연히 애드포스트 수익이 되겠죠. 그래서 네이버 일반 광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 애드포스트 수익을 받는 그걸 말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프리미엄 광고. 이거는 인플루언서에서도 순위가 어느 정도 상승이 되었을 때 프리미엄 광고를 받을 수 있게 되고 그다음에 이것도 순위가 어느 정도 올랐을 때 헤드뷰 광고라고 글을 읽을 때 이제 맨 상단에 이제 애드포스트 광고와 별도로 또 광고를 하나 띄워주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광고 수익, 애드포스트 광고 수익을 좀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라는 게 일단 수익화 부분에 있어가지고 기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체험단이나 그 기자단 같은 걸 하게 되면은 네이버에서 연결을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광고 업체와가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이제 그 돈을 받고 아니면은 뭐 상품을 받고 진행을 하는 건데, 인플루언서가 되면은 그 해당 브랜드와 제휴가 되어 있으면 이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바로 연락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네이버에서 음지에 있던 것들을 양지로 이제 좀 꺼내려고 하는 활동들을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인플루언서들한테만 이 혜택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몇 건 진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광고 업체에서 브랜드 커넥트라고 해서 네이버한테 이제 우리 네이버 인플루언서랑 다이렉트로 연결할 수 있는 공식 업체로 지정을 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 업체가 지정이 되면 그 업체들은 인플루언서들한테 광고를 이렇게 그 뿌릴 수 있어요. 캠페인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인플루언서들이 거기서 승인을 득하면 바로 이제 광고를 공식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관리를 해주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근데 실질적으로는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단가가 안 맞아가지고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네이버에서 좀 잘, 뭐 제 생각에는 잘 못 운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을 주고 파트너 스퀘어, 뭐 온라인 네임카드, 토픽, 뭐 워크숍, 엑스퍼트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약간 부수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 그리고 상위 노출에 있어가지고도 혜택을 받을 수 있죠. 이제 이거는 이제 키워드 챌린지라는 건데, 여기도 이제 예를 들면 경제 분야에 키워드가 4,292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키워드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플루언서들이 작성한 글들이 상위에 노출된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 키워드들이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어요. 꾸준히. 그러면 일반 블로거들이 상위 노출시킬 수 있는 키워드는 오히려 반대로 적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파이가 점점 인플루언서한테 많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인플루언서가 되면은 상위 노출을 시킬 수 있는 키워드들이 좀 더 많아지게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키워드 챌린지는 순위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 사람이 1등이고 제가 2등이에요. 3등까지 노출이 되는데 순위가 굉장히 빨리 밀립니다. 인플루언서 이 키워드 챌린지를 하면은 순위가 빨리 밀리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좀 발행해야 되는 글의 빈도가 좀 더 빨라져야 되고, 그래야 또 순위도 오르고, 그래야 키워드 챌린지도 오래 유지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또 하나의 그 새로운 영역이 생기는 거긴 하지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노출시켰을 때 광고 효과는 엄청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바로 이렇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단가도 이제 높아질 수 있겠죠. 내가 어떤 광고를 그 제휴를 해가지고 광고를 집행한다고 했을 때. 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제가 이제 브랜딩을 하고 어떤 내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도 어떻게 보면은 항상 보장받을 수 있는 키워드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익도 증가시킬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혜택이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플루언서는 그러면 몇 명이나 있을까? 지난번에 토끼부엉님이 한번 올려주시기도 했어요. 이제 이게 경제 비즈니스 블로거분 지금 IT로 바뀌시던데, 뭐 짭식이님이라는 이분이 월간 단위로 이런 것들을 현황을 올려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7월에 비해가 7월에 인플루언서가 얼마나 선정이 됐냐라는 현황이에요. 그러니까 여행 같은 경우에 엄청 많이 증가했죠. 여행이 40명이 증가했고, 나머지는 대부분 3명, 5명 이내예요. 패션 3명, 뷰티는 줄었고, 이게 또 인플루언서들 주제도 또 전환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줄어든 거는 이제 주제를 다른 방향으로 바꾸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미 선정되어 있는 분들이 인플루언서에서 해지되는, 네이버에서 임의적으로 해지하는 경우들은 아직까지는 없었으니까요. 그 자동차 3명, 뭐 육아 3명, 생활건강 2명, 이런 식이죠. 운동 레저 1명, 프로스포츠 5명. 근데 이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사실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 엄청나게 많겠죠. 그분들이 또, 근데 이분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경제 비즈니스 블로그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한 1000명 정도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1000명 정도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근데 그 중에서 이 인플루언서를 신청을 하고 안 하고 해서 일단 1차적인 허들이 있겠죠. 어떤 분은 인플루언서를 내가 계속 신청해요. 근데 어떤 분은 내가 무슨 인플루언서야, 나 아직 준비 안 됐어 하면서 신청을 안 할 수도 있어요. 난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 근데 일단 여기서부터 1차 허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인플루언서는 기회가 될 때마다 신청을 하는 게 정답이에요. 그리고 이제 2번인가 3번 정도 신청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재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달 정도가 지나면 또 신청을 하는 겁니다.
이게 또 왜 그런 관점으로 가져야 되냐면 1차 허들이 신청하는 사람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그 TO가 있겠죠. 뭐 이번에는 이걸 몇 명을 뽑아야 3명 정도를 뽑아야 되겠어라고 했을 때 또 나의 경쟁 상대가 계속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절대적으로 어느 정도 기준을 달성을 해야 선정이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상대적인 평가도 분명히 반영될 거란 말이죠. 이번에 예를 들면 여행 인플루언서 40명 뽑기로 해서 40명 뽑아야 되는데 근데 지원자들 중에서 내가 예를 들면은 우수해요. 그럼 상대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면 당연히 선정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플루언서를 지원은 가급적이면 무조건 하는 게 저는 좋다라는 관점으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무슨 지금 인플루언서야, 나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 라는 관점보다는 한번 해보자. 뭐 이거 하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떨어진다고 다음에 또 안 붙여주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무조건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인플루언서들이 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가장 최근이라고 이야기는 드리지 못해요. 제가 이분들을 뭐 다 찾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도 그 순위대로 쭉 내려온다, 그 검색되는 것들을 찾을 수 있지만 맨 밑에 있는 분들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가장 최근에 되신 분들은 또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인플루언서가 되고 나서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여기 있는 분들은 제가 어떻게 찾았냐면 블로그 그냥 네이버에 인플루언서에 선정되었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쓰신 분들이에요. 대부분 일주일 이내에 근데 선정되신 분들이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이분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 카테고리 나눠가지고 다 그 분석을 해봤어요. 일단 데이터로 분석을 해봤죠. 데이터로. 그러면 분야를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게 여행 분야가 아까 40명이 됐었다고 했잖아요. 여행 분야가 일단 많습니다. 근데 여행 분야가 많은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당연해요. 여행 블로그를 운영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일단 파이가 너무 엄청나게 많은 거죠. 파이가. 그러니까 여기서 여행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내가 어디 맛집을 가거나 이런 부분들도 여행 분야로 글을 쓸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 푸드도 뭐 이렇게 몇 분 보이고 예술도 있고 육아 분야도 있고 패션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블랙키 기준으로 순위도 살펴봤어요. 이게 평균값이긴 한데 평균값은 사실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평균값이 근데 12만 등이라는 거는 눈여겨볼 만하죠. 여기 보면은 뭐 인간 무신사 이런 분은 35만 등이에요. 35만 등이면 여기 있는 분들이 대부분 이 사람보다 순위가 다 높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다음에 여기도 뭐 3만 등, 2만 등, 여기도 11만 등도 있으시고요. 6천 등, 만 등, 4만 등, 19만 등도 있고 64만 등도 있습니다. 64만 등 수준이면은 이제 진짜 막 블랙키위 기준으로 순위가 잡힌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도 지금 인플루언서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실 순위는 어떻게 보면은 핵심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그러니까 분포가 너무 다양해요. 심지어는 육아로 하시는 이 라온맘이라는 분은 648등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블로그 그 운영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글도 지금 3,000개, 4,000개 넘게 쌓여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보면은 인플루언서 그동안 신청을 안 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신청을 하신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 이 글들 중에 뭐 비중이 뭐 다르다는 여러 가지 뭐 요소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작성한 글을 또 살펴봤습니다. 평균은 810개였어요. 근데 여기 엄청 많이 작성하신 3,000개, 4,000개, 이렇게 이렇게 작성하신 이 두 분을 빼면 평균이 408개예요. 408개의 글을 작성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이분들보다도 훨씬 글을 많이 작성하신 분들이 많고, 여기도 순위 보면 이분이 진짜 좀 특이한데 이분은 48개밖에 안 썼어요. 글을. 인간 무신사라는 분은. 이분은 또 뒤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 블로그도 생성한 지 2개월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인플루언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전반적으로 뭐 여기 있는 분들과 크게 뭐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글수를 봐도 뭐 196개, 101개를 쓰신 분들도 지금 인플루언서가 되고 있으니까요. 근데 주제글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이런 분들이 작성한 글 전체 중에서 이게 절대적이지 않아요. 저도 이제 그분들의 글을 보고 카테고리 분석을 통해서 여기에는 여행글이구나. 예를 들면 이분은 여행 블로거인데 이 글이 여행글이라고 제가 대략적으로 판단한 겁니다. 근데 이분은 여행글이 예를 들면 300 전체 글 중에 이렇게 비중을 그래서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알겠죠? 아마 수치적으로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대부분 주제에 대한 집중도가 엄청 높아요. 엄청 높죠. 거의 65%, 75% 이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들은 좀 적어요. 이분들도 좀 적고 라온맘님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별봉지 같은 이분이 엄청나게 좀 특이한 또 케이스였어요. 이분은 원래는 육아로 글을 쓰지 않았어요. 근데 본인이 최근에 임신을 하고 애를 낳는 과정들을 이제 글을 여러 개를 한 72개 정도 한 2, 3개월 정도 꾸준히 쓴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육아 분야로 인플루언서를 신청해서 글의 집중도가 떨어지는데 이분도 인플루언서가 되었어요. 아마 이거는 좀 최신성이 많이 반영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단기간에 얼마나 많은 글을 썼는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체킹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활동성은 그걸 기준으로 살펴봤어요. 이분이 글을 얼마나 꾸준히 발행을 했는가를 살펴봤고, 그래서 이게 1일 1포스팅은 아니더라도 중간에 어느 정도 공백기 없이 어느 정도 얼마나 오랫동안 그 블로그를 운영했는가라는 차원이고, 이분 같은 경우는 17개월 엄청 오랫동안 운영했죠. 근데 1.5개월 짧게 운영하신 분도 있고, 뭐 7개월, 9개월, 1년, 6개월, 4개월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현재 이제 내가 지금 1개월도 안 된 분들 경우에는 일단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기본적으로 관점이 있겠죠. 여기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인간무신사 요 분이랑 요 두 분이 사실 운영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1.5개월에서 4개월. 근데 다른 분들도 뭐 6개월, 뭐 이렇게 7개월, 9개월 이런 분들도 많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대부분 그 정도 여기에 맞는 그러니까 1년 이상 대부분 블로그를 운영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꾸준히 글을 발행했느냐를 여기서 어느 정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 3, 4개월, 4개월 이상 이 정도는 글을 특정 주제로 꾸준히 운영을 하는 게 당연히 인플루언서 선정에 유리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결론을 우리가 어느 정도 여기서 이제 도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방문자도 큰 영향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1000명대에서 2000명대가 가장 많았어요. 이 라온맘님 같은 경우에는 2만 등이니까 너무 2만 명이니까 사실 이분은 블로그 지수 높아서 이렇게 많은 수치를 가져오는 거지만 이분을 빼면 평균이 1600명 정도예요. 블로그 방문자로 1600명 정도가 1600만 정도가 돼도 이제 그 어느 정도 된다. 근데 또 예외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분도 뭐 842명, 700명, 이분은 심지어 163명 정도밖에가 되지 않는데도 인플루언서가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분이 이제 집 좀 더 이제 개별적인 분들을 가지고 이제 내가 좀 더 집중 연구해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제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블로그 운영 초기다. 그러면은 여기 인간무신사님이나 이 따라님이 어떻게 그 인플루언서가 됐는지를 그분 블로그에 들어가서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정도 느낌이면 이런 관점이거는 될 수 있구나는 이건 제가 이제 전체적을 통괄해서 그러니까 뭐 개별 요소들로 이야기를 드릴 수 없어가지고 본인의 분야와 맞는 분들 중에 인플루언서에 최근에 선정되신 분들을 찾아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또 어느 정도 그 인사이트를 충분히 얻으실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 가지고 제가 이 데이터를 준비한 거고요. 근데 이 부분은 좀 제가 좀 명확하다고 생각했던 게 이웃은 꽤 많았어요. 대부분 이웃. 그러니까 이웃을 보면은 1000명이 안 넘는 분은 일단 없죠. 1000명은 이제 다 넘어요 무조건. 그러니까 평균이 3250인데 이 오래 운영하신 분들도 6000명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 그 이웃은 1000명을 기본적으로 넘고 있구나. 그러면 이게 이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그 1000명 이상은 돼야 되는가 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간무신사라고 이분 독특하셨던 분 있죠. 이분도 2개월밖에 운영을 안 했는데 이웃이 2800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에 비해 가지고 이 이웃이라는 수치가 다른 것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2개월밖에 운영 안 했는데 2,800명이다. 근데 이게 또 뭐 이분이 열심히 서로 이웃을 하는 활동을 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뭐 좋은 글을 쓰고 뭐 팬덤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된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분은 혹시라도 다른 채널을 운영하는 분인가 하고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이거 인플루언서가 그 블로그를 안 해도 유튜브나 뭐 포스트나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도 유입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분은 유튜브 안 하고 있었고요. 인스타그램은 하고 있었는데 인스타그램도 팔로워가 800몇 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영향력이 커가지고 인플루언서가 됐다라는 관점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분명히 이분만의 블로그의 특성이 뭔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좀 뽑아 보니까 사실 뭐 사람마다 느끼는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엄청 진짜 대단하고 열심히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꼭 인플루언서가 되는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이분들의 블로그를 들어가서 글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그렇다고 이분들이 정말 엄청나게 전문적인 글을 쓰시는 분들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꾸준히 했고
저는 이제 주제에 대한 집중도가 굉장히 높았고 이 꾸준히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네이버 인플루언서를 선정함에 있어가지고 본인들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던 요소들을 충분히 그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뽑았다라는 게 이제 물론 예외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게 어쩔 수 없이 결국에 또 핵심은 이거구나라고 그 결론이 그런 식으로밖에 또 귀결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분을 근데 인간무신사 요분 특이하니까 요분 한번 봐볼까요? 요분 블로그를 들어가서 좀 봤어요. 이분은 일단은 메인에서부터 얼굴을 까고 있습니다. 예, 약간 자신감이 있으신 분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브랜드 뭐 네임도 인간 무신사라고 해가지고 휴신사라는 이제 일종의 자기 본인의 닉네임처럼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분 약간 그래서 이 사진 보고 저는 모델인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진짜 인플루언서인가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근데 글을 읽어보고 이런 걸 하니까 또 그런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쭉 보니까 패션 분야인데 뭐 글도 뭐 엄청나게 특별한 건 없었어요. 한번 글 봐볼까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쓰시는지. 이렇게 쓰시죠. 네, 그래서 뭐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자기 사진 쭉 남기고요. 사진 쭉 넣고 사진 쓰고 글 쓰고 거의 이 정도거든요. 특별한 게 없거든요. 이 정도예요. 정말 뭐 특별하다고 볼 만한 게 없죠. 뭐 이미지 사용이나 링크 사용이나 뭐 이런 특별한 것들이 크게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제가 느꼈던 거는 약간 자기만의 객관적인 그 생각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옷 잘 입는 남자 연예인 유준열 코드의 옷 패션을 알아보자라고 했는데 이런 컨텐츠는 사실 누가 잘 다루지 않는 컨텐츠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유준열이라는 사람이 입었던 옷을 자기가 분석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느낌이구나. 근데 이런 컨텐츠들은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기 좀 쉽지 않은 컨텐츠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만의 약간 독특한 컨텐츠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인플루언서가 좀 뽑히기 좀 더 그러니까 이분이 글을 쓰는 데는 어려웠겠지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인플루언서가 되는 데는 좀 더 빠르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분이 그러면서 이제 안 나오네요. 이분이 그 인플루언서 뭐 자기가 선정된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또 글도 쓰고 하셨는데 아마 그 글 읽어보시면 정말 근데 큰 특별함은 없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아마 여기 확실히 인플루언서를 여기 있네요. 빨리 돼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분을 모방을 하면은 또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분도 뭐 그 후기도 남겨주셨는데 후기는 제가 봤을 땐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이분은 심지어 지금 애드포스트 등록도 안 돼 있는 상태예요. 네, 애드포스트도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인플루언서에 먼저 선정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도 여기서 자기가 하나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웃과의 소통을 늘렸다는 거예요. 이웃과의 소통. 시간을 통해서 유튜브 원래 보상을 반납하고 이웃수를 2,000명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웃수 2,000명을 만들었다는 쾌거를 이뤘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인위적으로 이웃수를 늘리는 활동을 계속 했다라고 보거든요. 여기 인플루언서 지원 당시 스펙도 있어요. 블로그 이웃수는 1,600명이었다고 하고, 연동된 인스타그램은 현재는 운영 안 했다고 하고, 투데이는 500명. 인플루언서 시장이 7월 16일에 됐는데 한 2주 정도 만에 선정이 됐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는 거죠. 네. 이분 여기서 얘기하죠. 전문성이 가장 중요한 이 패션 관련 이해의 글은 일체 작성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분은 주제에 대한 집중도가 100%라는 거죠. 무조건 패션과 관련된 글만 작성했다. 그다음에 글 쓰는 뭐 양식 통일했고 썸네일 정방향으로 만들었고, 네,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분도 본인이 인플루언서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노하우가 없고 그냥 네이버에서 하라는 것만 제대로 했다라는 관점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이 또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한 가지 주제로 꾸준히 운영을 하는 그런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참고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인플루언서라는 거를 가지고 제가 이 개설일도 보면은 사실 개설일도 뭔가 그렇게 오래되신 분도 있고 운영기가 짧으신 분들도 있어가지고 뭐 정말 특별한 거는 없다. 잠시만요.
네, 그래서 이게 특별한 거는 없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인플루언서를 단기적으로 목표를 하고 있으시다면은 단기적인 그 나의 노력의 집중만으로도 충분히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혹시 내가 그 블로그 주제를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면 여러 주제로 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육아로도 운영하고 경제 분야로도 운영한다. 근데 어떤 게 될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비교적 최근에 글을 많이 썼던 부분이 선택될 확률이 높겠죠. 근데 내가 경제를 했을 때 안 됐다. 그럼 육아로 또 한번 신청을 해보고 또 안 되면 또 경제를 해보고 이런 활동들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인플루언서에 대해서는 이 정도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거 제가 지금 최근에 하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요것만 또 한 가지 좀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제가 이 카카오뷰도 지난주에 한번 이야기를 드려가지고 그 수익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해보기 위해 가지고 이 카카오뷰 수익화에 대해서도 분석을 좀 해봤는데 이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수치들을 데이터를 해보고 나니 뭐 왜 수익이 떨어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제 좀 감을 잡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뭐 오늘 이야기하긴 그렇고 제가 좀 더 데이터를 면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어떤 결과들이 카카오뷰 수익화에 좀 많이 영향을 끼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데이터만 그냥 한번 보여드리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네, 일단은 이제 1시간 정도가 지났고 쭉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또 오늘의 한마디를 준비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능구라는 이야기를 준비를 했었는데 저는 이영표 축구선수 아실 텐데 이분이 좀 대단해요. 이분은 자기가 해야 된다라고 느끼는 게 있으면 정말 꾸준히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순발력을 기르는데 뭐 줄넘기 2단 뛰기가 좋다더라 하면은 이분 2단 뛰기를 하루에 100개씩 해야지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줄넘기가 한 5개 정도가 끊어질 때까지 하루에 200개, 100개씩을 2단 뛰기를 매일매일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또 하신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늘 나의 노력은 10년 후 나의 모습이다. 인생의 엄청난 기회는 공평하게도 10년을 준비한 사람에게만 찾아온다. 그리고 10년을 준비한 사람만이 그 기회를 잡습니다. 10년 후 당신은 누구입니까? 사실 이게 좀 너무 멀리 있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오늘 여기 참석하시는 분들이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오늘 일요일 저녁에 9시에 모여가지고 쉬는 날인데 이렇게 모여가지고 뭔가 나의 발전을 위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분들은 나의 지금 약간 편안함과 그런 것들을 반납을 하고 나의 발전을 위해서 꾸준히 달리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꾸준함만 유지하면 정말 저는 나중에 엄청난 성과들을 분명히 달성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물론 뭐 포기 벌써 하실 분은 없겠지만 나중에라도 포기하시지 않고 끝까지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의 한마디 마지막으로는 요거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오늘 준비한 내용에 대해 가지고 쭉 한번 이야기를 드렸어요. 오늘은 지난주에는 카카오뷰 요거를 이야기 드리면서 1시간 정도 추가 강의가 있어가지고 11시까지 좀 2시간 정도 길게 했었었는데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혹시 오늘 들으셨던 내용이나 아니면은 블로그 운영하시면서 궁금하신 내용들이 나 해소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질문이나 아니면은 본인이 느끼신 바가 있으신 분들 이야기를 좀 공유하는 시간을 길게는 말고 한 10분 정도 짧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야기하고 계신 분, 질문이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먼저 채팅으로 해주셔도 되고 이야기를 해주셔도 됩니다. 없으십니까? 네, 저는 하고 싶은 말이 생겼습니다. 네, 콩기님. 네, 제가 그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주제가 안 줄여지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포기했어요, 인플루언서를. 그냥 나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살겠다. 그런데 방금 보여준 수치에서 그 인간 무신사님도 진짜 대단하지만 저는 제일 밑에 꽂혀 있는 그 따라님이 꽂혔었거든요. 진짜 그 모든 수치에서 제 선입견을 모두 다 깨부숴 주셨던. 그래서 진짜 방법은 여러 가지구나. 제가 지금 현재 블로그로는 솔직히 인플루언서를 욕심내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데 그 다른 블로그를 통해서도 포기하지 않으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푸드가 제일 너무나 레드오션인 것 같아서 그 대단한 선배님들을 된다고 해도 그 안에 제 거가 노출은 될까? 그런 생각도 사실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 또한 제 성취감이기도 하니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공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네, 제가 이제 질문이 있어요. 맞아요. 네네네. 음식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저만의 그런 레시피들을 나중에 더 많이 생각을 해서 음식하는 걸 더 올리고 싶지만 현재는 사실 맛집에 더 치중된 사람이에요. 앞으로 한 1년간은 또 그렇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맛집에 뭐 키워드 챌린지라거나 그런 거 하려면 결국 맛집도 여행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최근에 약간 이 되게 그 뭐지? 딜레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맛집에 그러니까 튀고하고 네. 푸드 분야라고 생각을 해서 맛집 이런 거를 하고 계시는 거라는 의미인가요? 네. 아니요. 그러니까 저만의 고민이죠 또. 정리를 해보자면, 저는 추후에 장기적으로는 그 요리를 만드는 것에 대한 거를 계속 꾸준히 이어나가고 싶어서 푸드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현재는 제가 그쪽에 이제 매진할 자신이 없으니까, 당장 뭐 단기간에 뭔가 인플루언서를 달고 싶다면 푸드가 아니고 여행을 골라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군요. 그거는 아, 고민을 네.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누가 해결할 수 없게 그냥 어쩌다 제 이야기를 하게 되었네요. 네. 아니요. 오늘 느낀 바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승신님 컨설팅 할 때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질문 하나 있는데요. 네. 그, 저는 지금 키워드를 정하고 글을 쓰고 있으니까 그 키워드로 발행을 했는데, 상위 노출에 실패를 했어요. 근데 그래서 다시 한번 이미 버린 글이니까 수정을 해보고 다시 도전을 해볼까 했는데, 여전히 실패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상위 노출에 실패한 글은 그냥 다시 안 건드리고 그냥 빨리 넘어가는 게 더 좋은 건지 아니면 내가 그래도 부족한 게 더 있으니 보완을 해보는 게 좋은 건지가 궁금한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항상 발행하고 왜 오타가 나오죠? 왜 빼먹은 걸? 근데 그거를 발행하고 나서 수정을 하는 행위가 혹시 더 안 좋을 건지 또 고민이 되더라고요. 일단은 그 키워드 발행을 하고 나서 상위 노출 안 됐을 때 한 번 정도 수정을 하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은, 그런 부분은 사실 키워드 분석이 뭐라고 해야 될까,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내가 분석했던 키워드로 내가 노출을 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키워드를 조금 더 예를 들면 낮은 걸 잡아서, 왜냐면 내용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면은 키워드를 좀 낮은 걸 잡아서 제목을 변경을 시켜서 그 키워드로 이제 노출을 시켜보는 방법을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뭐 수박 잘 고르는 법이라는 키워드를 골랐었는데 이 키워드가 나 노출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노출을 못 시켰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그 논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내가 충분히 노출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됐어.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 내가 추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예를 들면 뭐 키워드를 더 넣는다, 뭐 뺀다, 막 이런 거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가정하면은 아예 그냥 그거보다 조금 더 낮은 키워드를 핵심 키워드로 좀 조정을 해보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키워드는 노출이 안 되네. 그러면은 수박 잘 고르는 법, 뭐 일단 뭐 뭔가 그 단어가 또 생각나지 않는데 거기서 조금 더 낮은 단어를 하나의 키워드 조합 만들어서 요 키워드에 내가 노출시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한 번 정도 수정을 해보는 거를 추천을 하는데, 그렇게 이제 자주 수정을 하는 거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딱 한 번이 이제 거의 뭐 해본다면, 사실 저도 이제 글을 자주 발행하게 되면은 모든 글에 대한 수정을 하기에는 또 번거로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많이 하진 않는데,
EQ도 될 것 같았는데 안 되네? 그러면은 이제 다른 키워드를 해보거든요. 다른 키워드를 이제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거든요. 근데 그 정도 수준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오타는 당연히 수정을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오타가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글의 문맥을 이해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큰 문제점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네이버에서도 글의 완성도나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오타가 있으면 좀 더 안 좋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거 오타 하나로 내가 뭐 상위 노출되고 안 되고를 결정한다. 물론 이제 아까 그 노출이 안 돼서 한 번 정도 내가 수정을 해본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오타를 수정을 하는 거는 문제없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미 상위 노출이 잘 되고 있고 사람들도 잘 읽고 있는데 그거를 수정을 해가지고 굳이 내가 리스크를 짊어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정을 하면은 당연히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내려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어느 정도 짊어지고 하는 행동이거든요. 됐습니다. 네. 또 질문. 선택하는 약사님 다 끝났는데 이제 들어오셨네요. 저는 네. 이거 인프를 볼수록 네. 좀 이게 기준이 과연 뭘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네네. 지금 따라님 요분 주신 거 잠깐 보긴 봤는데 진짜 별거 없더라고요. 뭐 별게 있을 수는 있긴 하지만 네네. 되게 그냥 평범한 레시피? 막 사진이 엄청 이쁜 것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글이 한 50개밖에 없더라고요. 잠깐 봤는데. 그래서 훨씬 더 잘 쓰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기준이 과연 뭔가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그 다른 최소 기준들도 봤는데 이런 것들 많이 찾아봤는데 인플된 사람 중에 글 100개 이하도 꽤 많고 방문자도 진짜 상관없는 경우 많더라고요. 방문자도 뭐 하루에 100명대밖에 안 되는데도 그래서 조회수도 사실은 큰 그게 없는 것 같고 저 아는 사람들 중에는 진짜 잘 쓰고 내용도 너무 좋은데 완전 100% 그것만 쓰거든요. 근데도 그런 사람들은 계속 안 되고 그래서 진짜 대체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과연 될 수 있는 건지 또.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계속 이거는 사람이 뽑는 거야. 사람의 주관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최종적으로 뽑을 때. 네. 그래가지고 왕도가 뭐가 있을까. 근데 그런 분들 생각보다 그 한 가지 주제로 꾸준히 글을 쓴다는 게 또 생각보다 그렇게 쉽진 않거든요. 네. 생각보다 쉽지는 않고 저 같은 경우도 그 지난 기수 때 해봤었어요. 저는 그냥 코인 관련된 그 분야로 해가지고 한 가지 글만 꾸준히 발행했었거든요. 꾸준히 발행을 하고 인플 신청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일단은 사실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해야 꼭 된다라고 확정을 내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예외의 사유도 있는 거지만 큰 트렌드랑 큰 흐름이 어느 정도 이제 맞다라는 가정하에 그걸 이제 믿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검증하는 방향으로 자꾸 이제 움직일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이거는 내가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예외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계속 그것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면은 그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내가 가고 있는 게 옳다라는 생각을 자꾸 가져야 그 분야로 또 글을 꾸준히 쌓을 수 있게 되고 왜냐면은 이게 사람이 진짜 신기한 게 30일 동안 한 가지 분야로 글을 쓰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이게 그 피드백이 없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나는 상위 노출 안 돼도 좋아. 나는 무조건 글을 쓸 거야. 근데 30일 정도 그렇게 글을 쓰는 사람 생각보다 정말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 봤을 때.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이 방향도 쓰다 보고 저 방향도 쓸 이렇게 또 들쭉날쭉 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래서 저는 이제 큰 방향성 그리고 최근에 되신 분들의 어떤 트렌드, 흐름 이런 부분들을 인지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차원에서 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톡땡님은 열심히 쓰는데 조회수가 안 오르셔서 슬프다고 하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겪고 있는 또 고민일 겁니다. 분명히. 네. 나는 키워드 분석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상위 노출 안 되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분명히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또 쓰시다 보면 또 그 캐치되는 부분들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1대1로 계속 예를 들면 케어를 해드리고 요 키워드 요렇게 해주면 좋겠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이제 너무 많은 그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또 그렇게까지는 못 해드리고 있는데 또 종종 한 번씩 키워드
이거는 너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면 또 들어가서 이야기도 드리고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본인이 또 계속 하다 보면 느끼게 되고, 또 질문을 또 자주 하시고, 예를 들면 지난번에 조이님도 그 막 제목 짓는 거나 이런 거 이야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들어가서 또 체크도 해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적극적인 분들이 더 많은 열매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뭐 필요하시면 저한테 개인 채팅을 주셔도 됩니다. 언제든지 개인 그 1대1 채팅 주셔가지고 요거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뭐 물어보시면은 쌩까지는 않겠습니다. 네. 다 이렇게 최대한 제가 또 여기 계신 분들이 뭐 모두 하시면 너무 힘들겠지만 또 그렇게 종종 이 얘기를 도저히 알 수 없을 것 같은 말 또 별도로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충분히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직 컨설팅 안 하신 분들 몇 분 계신데 사실 이분들이 제가 기존에 알고 계시던 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좀 불이익을 받으신 부분도 없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이 더 고민 많을 거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뭐 콩지님이나 모모별님도 지금 아마 고민이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콩지님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다음 주부터 해가지고 또 함께 열심히 달렸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여러분의 말을 들으려고 했는데 또 제가 말을 많이 해버렸네요. 네, 그래서 혹시 또 그럼 마지막 한 분이라고 하면 아무도 이야기 안 하실 건데 혹시 이야기하고 싶으신 분 있으신가요? 네. 없으면 오늘 그 9시부터 1시간 20분 정도 진행을 했는데 앞으로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의 블로그에 더 많은 성장이 함께 했으면 좋겠고 지금 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제 반 정도 지났잖아요. 앞으로도 2주 남았는데 2주 끝날 때 그리고 모두 목표들을 꼭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드리긴 했는데 이 30일이 끝난 이후에 나의 목표. 저는 사실 인플루언서 20위 들어가는 게 목표였는데 19위까지 너무 빠르게 들어가 버려가지고 사실 저는 목표를 이미 달성을 하긴 했어요. 근데 사실 제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나름의 방문자 수를 포기하고 그 사람들이 전혀 관심 없는 글을 키워드 챌린지 뭐 이렇게 하는 활동들을 한 건데 목표한 바를 이룬 거기 때문에 저는 방문자 수를 포기하고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뭔가를 내줘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목표를 정하고 목표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달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15일 지났으니까 본인 스스로도 중간 점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러면 이걸로 오늘 2주차 주간의 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다들 수고하셨어요. 네.